안녕하세요. 오늘 이 팩토리 얼라이언스 세미나에서 발표를 진행하게 된 문규영입니다. 저희 리탈은 이 팩토리 얼라이언스 파트너사로서 오늘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 리탈과 이 플랜의 밸류체인을 통한 스마트 팩토리 구현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 목차를 보면요. 디지털 튜닝과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리탈의 인더스트리 4.0 전략, 그리고 스마트 패널 솔루션, 그리고 산업 적용 예시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디지털 튜닝과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디지털 튜닝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이야기 자체가 사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사회 전반적인 사회 전반에 적용해서 전통적인 사회 구조를 혁신시키는 것, 뭐 이야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전부터 아날로그부터 시작을 해서 디지타이제이션 그리고 디지털라이제이션을 거쳐서 오늘 이런 과정들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전에는 종이 문서라든가 일반적인 어떤 페이퍼웍들 그리고 라디오 같은 아날로그적인 것들이 있다가 CD, DVD, 하드디스크, 그 다음에 전자문서 같은 어떤 디지타이제이션, 디지털화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고요. 그리고 디지털화 자체에서 뭔가 서비스로 전환하는 그 디지털 자체가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것이 없을까라고 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디지타이제이션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들로 우리가 언제나 지금 이제 듣고 계시는 음악을 듣고 계시는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라든가 뭐 웹하드, 그 다음에 뭐 아마존 웹 서비스, 오피스 365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이 될 수 있고요. 실제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겪게 되는 많은 변화들이 실제 우리 생활에 있습니다. 실제 저만 하더라도 예전에는 차에서 음악을 들을 경우에 테이프나 CD를 들었다면 지금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블루투스로 차와 연결하고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을 듣게 됩니다. 사실 어느 지역을 간다고 해서 어떤 뭐 FM 주파수를 맞춘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로 끊김없이 계속해서 좋은 음질로 듣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일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사회에 큰 변화와 반향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이 되는 것들이 IoT, 사물 인터넷이죠. 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AI죠. 그리고 5G나 6G 같은 이제 통신망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인프라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접하는 것들은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되겠죠. 물론 제조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디지털 구독, 온라인 유통, 온라인 금융, 이헬스케어, 자율주행 같은 정말 많은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이것이 하나의 서비스로 정착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모든 전반적인 것들을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는 관점에서 볼 경우에 스마트 팩토리라는 것 자체는 IoT, 즉 이제 어떤 데이터의 수집, 그리고 그걸 빅데이터 분석, 그리고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공장 자동화를 뛰어넘어선 스마트한 생산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 팩토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IoT고요. IoT라는 것 자체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어떤 초연결 사회,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곳에 있는 많은 센서들, 많은 자동차, 장비들, 모든 것들에서부터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모을 수 있게 서로가 주소를 가지고 데이터를 서로 교환하는 어떤 형태들을 이제 IoT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많은 데이터들이 떠다니고 있고요. 그거를 5G 같은 빠른 저지연, 초저지연 통신망을 통해서 수집해서 이거를 인터넷 상에서 보게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IoT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에서 IoT와 함께 또 중요한 것이 디지털 트윈이 되겠는데요.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 자체는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처음에 만들었고요. 실제 사이버상에서 실물과 똑같이 복제한 상태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이버상의 복제된 형태가 실제
현실에 있는 물건과 물건의 특성, 이미지는 물론이고 또 제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게, 질감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고 이걸 통해서 어떤 시뮬레이션이라든가 뭐 시나리오를 만든다라든가 하는 어떤 가상의 어떤 미리 예행 연습 같은 거 할 수도 있고요. 그걸 통해서 뭔가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걸 실제로 계산하는 쪽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일종의 이제 스마트 팩토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플랜, 디자인, 임플리멘테이션 단계에 걸쳐서 사실 그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미 우리가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이제 플래닝 단계에서는 어떤 이제 공정의 초기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디지털 트윈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뭐 디지털 트윈이 힘들 경우에는 3D 스캐너로 디지털 트윈을 구성할 수 있도록 실제 스캔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단계로 넘어가면 3D로 설계를 하게 되죠. 예전에 2D CAD의 설계는 어떤 안에 들어있는 부품, PLC라든가 드라이브, 패널, 냉각 장치들의 특성보다는 외형, 크기라든가 연관관계만 정의했다면 지금은 3D로 컴포넌트를 만들고 그 컴포넌트의 물질적 특성, 그다음 성능, 발열 모든 정보들을 입력해서 그게 서로가 상호관계를 분석하게 되는 것들이 이제 디자인의 설계에 모두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플랜에서는 플래닝 단계에서 프로 판넬 그리고 플래닝 단계에서는 일렉트릭 P8을 쓰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단계에서 만약에 3D로 전환하는 디지털 트윈을 구축할 때는 프로 패널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축된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서 실제 공장에서 생산에 활용한다든가 사전에 시뮬레이션 한다든가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문제에 대한 트러블 슈팅을 할 때 활용하게 되고요. 아주 폭넓게 우리가 실제 게임에서도 활용하고 있고 이런 생활에서도 활용하고 있고 정말 많은 분야에서 디지털 트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사례는 이 플랜을 활용해서 이 플랜의 P8으로 설계를 하고 이 플랜의 프로 패널을 가지고 디지털 트윈을 구축한 사례입니다. 실제 국내 회사이고요. 국내 회사에서 전력 변환기죠. PCS를 왼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실제 PCS의 내부 사진이고요. 그걸 이 플랜으로 오토메이션 ML이라는 이제 어떤 표준화된 포맷으로 해서 이 플랜으로 설계를 했고요. 그 안에는 저기 그림에 보시는 모든 컴포넌트 하나하나가 각자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 날, 어떤 출시 일자, 그 다음에 제조사, 각종 특징, 그리고 시장 가격 같은 거 모든 정보가 들어있어서 설계자가 쉽게 다운로드 받아서 설계 반영할 경우 저 안에 있는 모든 컴포넌트들이 서로 상호작용으로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플랜 자체가 설계 툴이라기보다는 서로 그 협업 툴, 그 다음에 형상관리 이런 식의 어떤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한 관리 툴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플랜을 통해서 생산하고 리탈의 어떤 자동화 장비까지 넘어가는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플래닝 단계에서는 이 플랜에서 프리 플래닝이라는 툴을 가지고 P&ID 설계를 우선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플랜의 일렉트릭 P8을 가지고 안에 있는 단선 결선도를 그리게 됩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을 그리는 초기 단선 결선도 과정에서부터 단선 결선도에 들어가는 컴포넌트 하나에 각종 정보가 다 담겨져 있고요. 이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 패널을 가지고 실제 3D로 구현을 하고 이거를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엑스포트 할 경우에는 실제 그 와이어 생산 자동화 아니면은 덕트 커팅, 그 다음에 밀링 여러 가지 작업들 실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개장이죠. 인스트루먼테이션에서 발생하는 각종 업무들을 이런 3D 기반, 디지털 트윈 기반에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도면을 가지고 실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는 다양한 개장용 와이어들을 자동으로 생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 개장을 한다. 만약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마운팅 패널이죠. 속판에 PLC 같은 걸 개장할 경우에 이렇게 이 플랜의 스마트 와이어링이라는 툴을 쓰게 되면 초보자도 여기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라서 하다 보면 개장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툴까지 현재 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처럼 실제 그 사이버 공간상에서 구축한 디지털 트윈이 실제 생산 과정에까지 반영이 돼서
넘어갈 수 있게끔 많은 실제 제품들이 나와 있고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리탈은 인더스트리 4.0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갈까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탈은 독일 회사고요. 리탈은 프레들림 로라고 하는 이제 가문에 속해 있는 그룹의 한 회사고요. 리탈을 중심으로 이플랜드 있고요. 뭐 시데온, 스탈로, LKH처럼 이런 그 독일의 전형적인 가문 회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탈의 특징, 프레들림 로 그룹의 특징은 상장사가 아닌 비상장사로서 가문 회사라는 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리탈을 중심으로 밸류체인을 형성해서 서로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는 비즈니스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인더스트리 4.0을 목표로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걸 보면요. 이플랜, 리탈, 그리고 RAS는 리탈 오토메이션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엮여서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지금 이제 전체적인 밸류체인을 구성하고 있고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플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강력한 엔지니어링 툴로 어떤 효율성 향상 및 설계 최적화를 제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CAD, 이게 설계 툴이라고, 설계 툴보다는 어떤 형상 관리 툴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외형적으로는 CAD와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할 수 있고요. PLM이나 PDM, ERP 같은 다양한 시스템과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컴포넌트의 정보를 디지털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이러한 정보들에서 설계된 자료를 바탕으로 리탈은 패널, 그죠? 우리 인클로저라고 얘기를 하죠. 인클로저, 그 다음에 배전 버스바 시스템, 그리고 패널 냉각, 패널 모니터링, 각종 소프트웨어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이제 이플랜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리탈 오토메이션 시스템에서는 레이저 커팅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저가 아닌 밀링 머신을 가지고 판넬 커팅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와이어 자동 생산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덕트 커팅, 다양한 것들을 실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밸류체인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밸류체인의 시작은 언제나 이 플랜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플랜이 계획을 하게 되고, 계획에서 나오는 어떤 단서 결손들 바탕으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고, 디지털 트윈을 구축해서 실제 구축하기 전 시뮬레이션이라든가 테스트를 다 해보고요. 그리고 실제 패널 내부의 배치나 배선의 최적화 경로를 찾은 다음에 저희 외함,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 저희 인클로저죠. 대형 인클로저, 소형 인클로저를 활용해서 개장을 하고요. 거기에 버스바 시스템을 설치하거나 패널의 냉각을 하거나, 그리고 모니터링까지 다양한 전반적인 그 패널, 컨트롤 패널이나 배전 패널 관련한 거에서 모든 영역에 걸쳐서 저희가 컴포넌트 제품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동화. 그래서 리탈 오토메이션 시스템을 통해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밀링, 커팅, 그 다음에 뭐 덕트 가공, 버스바 가공, 그리고 케이블 와이어링, 하네스 자동화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 밸류체인을 통해서 실제 고객의 생산 환경에서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보면, 처음에 오른쪽 상단이죠. 표준화에서는 이 플랜의 일렉트릭 P8이나 프로 패널을 통해서 어떤 플랫폼화 하는 거죠. 컨트롤 패널들 표준화하고요. 사이즈의 표준화, 배치의 표준화를 하게 되고, 표준화 다음 단계에서는 디지털 트윈을 구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어셈블리 단계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개장 작업을 하면서 개장 자동화를 통해서 생산 효율성을 향상을 할 수가 있고요. 고객 사이트, 실제 오퍼레이션하는 사이트에 설치를 하면서 거기에서 각각 패널의 QR코드라든가 안에 들어가 있는 컴포넌트들의 QR코드를 입력을 하면서 내부 부품의 교체라든가 유지보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이 플랜에서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단계에서는 이 플랜 eView라는 툴을 통해서 실제 그 패널의 등록 정보, 도면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리탈에서는 IoT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어떤 모니터링 장비를 통해서 패널의 상태들을 볼 수 있고요. 메인터넌스 관점에서 볼 경우에는 패널 에어컨이나 내부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빨리 감지하고, 그리고
그런 그 문제에 대해서 분석하고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스마트 서비스 같은 것들까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고객의 모든 생산 주기, 생산 과정에 저희가 관여해서 하나의 밸류체인을 형성하고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로 고객이 전환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밸류체인을 기반으로 저희가 구성한 솔루션에 대해서 스마트 패널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시장에서 보면 시장에서는 참 많은 요구사항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뭐 ESG라고 그래서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산업안전도 많이 강조가 되고 있고 사고 예방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표준화를 통해서 속도를 향상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절차의 개선이라든가 비용 절감 같은 것들이 언제나 이제 덕목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 리탈 같은 경우에는 쭉 설명드렸던 인클로저, 배전, 냉각, 그리고 저희가 IT 렉이나 IT 냉각 모니터링 같은 좋은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IT 렉, IT PDU, IT 냉각, 또한 뭐 금고형 데이터 센터라든가 컨테이너형 데이터 센터처럼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모니터링이라는 이름으로 고객에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이라는 이름으로 고객의 상위 시스템에서 고객이 원하는 각종 스마트 팩토리로의 전환에 기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리탈이 인클로저를 만드는 회사라기보다는 인클로저나 배전, 냉각을 만들지만 이러한 것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고객의 시스템과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 인티그레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회사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탈은 시장의 트렌드에 맞게 빨리 변화하는 이런 솔루션들을 만들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마트 패널이 되겠습니다. 리탈에서 시장에서 접근할 때 저희가 스마트 패널을 만들게 된 왜 만들 수 있느냐를 보시면 저희는 이제 인클로저가 있고요, 배전이 있고요, 시스템 냉각이 있고요, IT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 있는 여러 가지 보이는 것들은 전부 같은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탈은 레고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의 동일한 플랫폼 아래서 하나의 프레임을 쓰면서 다양한 형태로 변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리탈의 가장 큰 장점이자 이런 플랫폼을 기반으로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형태들로 솔루션을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 그 공장 여기 이미지에서 보면 FMDC, 제일 왼쪽에 있는 FMDC는 이제 플렉시블 모듈러 데이터 센터고요. 그 다음에 HMDC는 하이 덴시티 모듈러 데이터 센터, 스마트 패널, 그 다음에 모니터링 패널, 그 다음에 FMDC 단독형 에어컨이 있고요. 그 다음에 SMDC 이렇게 모듈러 데이터 센터 또는 스마트 패널이란 이름으로 생산 현장에서 배치를 하고 운영을 할 수 있게 솔루션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 스마트 패널을 살펴보면요. 스마트 패널은 말 그대로 패널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배전 시스템, 배전 버스바 시스템도 들어있을 수 있고요. 냉각 장치도 달려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러한 배전이나 냉각 장치나 패널, 인클로저의 내부 상태나 여러 가지 것들, 상태 정보들을 온도, 접근, 온습도, 각종 어떤 유니버설 IO, 그러니까 다양한 접점, 아날로그 센서들 연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연기 센서 등 다양한 센서들을 연결해서 스마트하게 모니터링하고 특히 냉각 장치, 패널에 붙어 있는 에어컨의 온도 제어라든가 원격에서 알람 히스토리를 본다라든가는 각종 다양한 스마트한 기능들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저 컨트롤러라고 하는 장비 안에 HTML 기반의 UI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용자가 컨트롤러에 IP 주소나 직접 연결을 하게 되면은 저렇게 웹화면처럼 보이고요. 그 안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보거나 설정을 할 수도 있고 또한 패널에 달려있는 HMI와 연결해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물론 상위 시스템, MES든 아니면 보존 포탈이든 다양한 상위 시스템과 연동해서 화면을, 데이터를 제공받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마트 패널을 통해서 사실 저희가 추구하는 바 중에 가장 큰 것들은 이제 예방 정비죠. 설비 이상 유무 예지, 그다음에 다양한 정보의 수집, 그냥 운영 환경 정보 수집, 그리고 고효율 냉각 장치, 보호 등급, 그리고 공간 효율 향상 등 여러 가지 효과들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스마트 패널 내부를 보시면 스마트 패널 안에는 뭐 드라이브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차단기도 있고 PLC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시로 해놓은 거고요. 실제 메인 차단기에서 플렉시블 버스바, 적층 버스바라고 하는데, 플렉시블 버스바를 통해서 제일 위쪽에 있는 배전 시스템, 저 커버 안쪽에 버스바가 들어있고요. 배전 시스템으로 전원을 분배하면서 그 아래쪽에 있는 드라이브나 PLC의 전원을 공급하게 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것들을 패널 하나에 다 함축해서 모으고 있는 것이 스마트 패널이고요.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요소들을 전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진은 실제로 스마트 패널을 구성한 사례인데요. 내부에 드라이브, 그 다음에 판넬 냉각용 에어컨, 그리고 위쪽에 배전용 버스바. 요건 한 2500A 정도 될 건데요. 이러한 버스바들을 내부에 장착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열반이라고 하죠. 서로가 패널을 옆으로 서로 결합해서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마트 패널 설명드렸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제품들이 어디에 쓰이는지 간단한 그 샘플 그림이죠. 애니메이션이죠.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예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저희가 이거 설명할 때 리탈 인더스트리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실제 가상에 여기도 이제 사실 디지털 트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상의 디지털 트윈 환경, 사이버 환경 안에 모든 산업군에서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제품들, 솔루션들을 모아놓은 거고요. 그래서 화학, 철강, 기계, 데이터 센터, 식음료, 자동차, 에너지, 공항, 철도 등 한국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가 솔루션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ICT 분야에서는 엣지 데이터 센터죠. 우리가 아까 설명드렸던 HMDC 같은 것들부터 컨테인먼트 시스템까지 지금은 이제 공장에도 데이터 센터가 엣지 데이터 센터용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센터들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엣지 데이터 센터가 요즘 많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각광받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컨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엣지 데이터 센터에서 모이는 데이터들을 1차적으로 처리하는 거점 데이터 센터 역할도 많이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대형 데이터 센터 IDC에서도 컨테인먼트 시스템은 이제 기본으로 정착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분야에서는 조립 라인에 들어가는 각종 뭐 배전이라든가 제어, 콘솔, 그리고 서포트암,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들의 패널, 냉각, 배전들이 같이 엮여 있는 제품이나 솔루션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보면 이제 제철 분야가 되겠습니다. 제철 분야가 대표적으로 가장 열악한 분야죠. 먼지도 많고, 그 다음에 고열에 소음도 많고, 그 다음에 다양한 이제 충격 요소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는 효과적인 냉각, 모니터링, 그리고 보호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배전 분야에서, 제철 분야에서도 리탈의 제품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항구나 공항이나 우리 사회 기반 시설 부분에서 보면은 항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염수, 염해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보호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알루미늄 재질의,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리스 재질의 5개형 패널, 그리고 배전, 그리고 제어, 이런 부분에서 활용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솔루션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식음료 바이오 분야에서 보면 식음료 바이오, 그 다음에 식음료 제약 분야에서는 제품들이 전부 이제 스테인리스, 우리가 흔히 서스라고 얘기를 하죠. 스테인리스 제품 재질의 컨트롤 패널이나 프레임, 그리고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겉에 커버가 이제 스테인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테인리스 제품들이 그 고객의 운영 환경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식 방지, 보호, 그리고 충격에 대한 보호, 각종 오염 물질에 대한 보호,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약된 시간 안에서 열심히 설명드리다 보니까 제가 약속한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결국 리탈이 이러한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 분야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은 이 플랜과 결합해서 이 플랜, 리탈 오토메이션 시스템, 이 세 가지 요소가 같이 서로 시너지를 내서 고객이 원하는 스마트 팩토리 모델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어떤 인프라가 되겠죠. 그 단순히 어떤 제품 컴포넌트 하나의 단품으로서가 아니라 이런 그 다양한 요소들이 모여서 고객의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는데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리탈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